저는 제 원래 목표가 SCS 특히 제가 속한 리그 최소 4, 5등 이상 못 뜨면 제 개인적 생각 폼이 그냥 그만두겠다였거든요. 근데 가끔 그 생각해요. 이거 영원히 못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Hey guys, this is Ashi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Hey guys. Impact, the top laner of Team Liquid, as they soon look forward to playing at 2024 World Championship Swiss stag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팀리켓 탑라이너 임팩트 정원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팩트 선수가 하니까 또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다른 선수가 하면은 네. 에이 좀 크린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임팩트 선수가 하니까 너무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유. 약간 제가 거의 프로 생활을 거의 뭐 12년째인데 뭐 진짜 오래 하셨습니다. 더 해야죠. 네. 이렇게 유럽에서 또 다시 한번 롤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셨는데 뭐 네덜란드에 먼저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하시고 최근에 베를린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팀 상태나 임팩트 선수 상태는 어떤 기분인지 스테디움은 어떤 것 같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LEC 스튜디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엄청 마음에 들고 오. 약간 제가 이런 마음을 좀 욕을 먹을 수 있긴 한데 LCS보다 훨씬 좋은데요? 약간 왜냐면 제가 LEC 그 저번 스튜디오를 와봤었는데 네. 이게 확실히 더 발전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원래 일자로만 이렇게 관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약간 180도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딱딱딱 해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있고 네. 그만큼 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선수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약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 함성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약간 부럽네요. 그런 거는. 그리고 뭐 약간 뭐지 휴식 공간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더 좋더라고요. 느낌이. LCS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메리카즈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고려를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간이 카메라 워크가 좀 현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넓어가지고. 맞아요. 공간이 많이 넘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맞아요. 카메라 하시는 분들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여기 선수 스테이지도 공간도 네, 많이 넓은 것 같고. 맞아요. 되게 색깔도 되게 깔끔하고 저도 여기서 경기하는 모습이 많이 기대가 되는 원래 것 보통 같습니다. 그룹 스테이지면 보통 뭐 약간 한국 쪽이나 중국 쪽은 좀 클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안 크다 생각하니까 보통은 이게 스위스 스테이지나 플레이는 보통 그 원래 스튜디오에서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렇기는 라이엇 한데 그 있는 데에서. 조금 여기서는 이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작년만 그래요? 해도 롤파크에서 스위스 스테이지 하진 않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맞네. 플레이는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하고 롤파크에서 하고 스위스 스테이지는 좀 큰 데서 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 데서 하냐. 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플라이퀘스트. 네. 이거 올해 잘했으니까 됐습니다. 플레이인 경기들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메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놈이 라인 수업이 좀 사라졌을 것인가? 드디어 미드 원딜 메타가 갔을 것인가?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인 여쭤보겠습니다. 쌉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거는 그 패치 방향성이 잘못됐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탑 타워를 그 뭐 방벽을 신경 안 써요. 네.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 예, 예. 왜냐면 이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라인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면서 좀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네네. 왜냐면 아니까 그 캐릭터 스펙이랑 뭐 그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너프를 그런 방향성으로 너프했다는 게 좀 많이 왜 굳이 그렇게 너프를 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문제가 이 네. 사업의 문제점이 일단 처음 문제가 맵이 너무 넓어졌어요. 맵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디나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챔피언 압박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뭐 탑에서도 원거리 이상 거 챔피언 많이 나왔던 거고 그 스프링 때도 왜냐면 압박을 너무 많이 심하게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털의 방벽은 못 뜯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냐면 그만큼 도망간 길이 길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고 그냥 고스트도 그때 너무 좋았고요. 유채화도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거는 맵이 너무 커져서 라인 싸움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할 게 없다. 이게 디나이를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겸치 범위를 늘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생각도 해봤는데 안 그래 줄 것 같고 아마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맵이 커서 문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두 번째로는 그냥 털에 너무 국한해서 보고 있구나. 네. 두 번째로는 바텀에 원거리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이 그 스프링 때랑 MSI 때. 그래서 도망칠 길을 선택한 게 라인 싸움인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죠. 상대 탑을 망칠 수도 있으면서 상대가 무조건 왜냐면 반응을 하면 사업을 원래 이득을 봐야 돼. 사업 당하는 쪽이 원래는 경치적이든 골드적이든 근데 당하는 쪽이 뭔가 반응이 느리면
실수할 가능성도 훨씬 많고 손해볼 가능성도 훨씬 많으니까 수업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월드에서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수업을 하는 쪽이 있고 수업을 막는 쪽이 있고 그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죽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미드 원딜은 아마 그게 아마 월드에서 이번에 재밌는 점이 아닐까요? 좀 숙련도가 그가 높을 거예요. 제 생각에 AD가 왜냐면 썸머 때 엄청 많이 났으니까 그 숙련 그 너프를 당했어도 이 스타일 유지한 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면서 이 스타일을 좀 이제 버리면서 아직 그래도 AP가 더 세다 이제 미드 AP가 더 세다 하면서 이제 하는 팀이 있을 거고 아마 그런 팀들의 메타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팀들은 과감하게 오리아나 버프 됐으니까 오리아나 시도한다 할 거고 어떤 팀들은 여전히 미드에서 레넥톤 할 건데 우리 정글로 AP야. 레넥톤은 좀 안 좋은 것 같지. 그건 좀 아닌 거기까지 좀 아닌데. 이건 좀 원래 이런 거 챔피언 미드 연애라고 하면 되나요? 그건 괜찮아요. 연애 뭐 상관없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말한 건 미드 챔피언은 딴 건 그러니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별로 네. 레넥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넥톤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매드 라이언즈의 이 말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 선수들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거를 유럽 선수들한테 들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게 나거든요. 팀 리퀴드랑 플라이퀘스트 괜찮아 보인다. 좀 세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치도 높은 것 같고 임팩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스크림 성적이 다 워낙 좋아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유럽 팀들은 스크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스크림 할 때 이제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MSI 때보다 훨씬. 특히 사이드라인 관리하는 거랑 한타하는 구도랑 그런 게 좀 더 저희가 더 잘해지고 있다 생각하기에 저희가 약간 뒤쳐져도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임이 많았어요. 원래 역전할 수 있는 팀은 좀 강한 팀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만큼 줄 건 줘 하면서 이제 천천히 주면서 이제 게임을 잘 버틴다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팀 리퀴드만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 로스터를 꾸렸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올해 특히 임팩트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런 게임적 그 생각하는 방법이라던가 맵을 보는 방식이라 이런 거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국 팀을 지향하는 듯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지향점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그게 한국 팀 지향도 맞지만 롤 팀이라면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지향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만큼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템포 플레이든 약간 속도 맞추는 플레이든 약간 사이드라인 관리하는 거랑 뭐 어떻게 오브젝트 셋업하는지 이거 상대가 이 정도 더 빠르니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단 미리 플랜을 짜고 게임하는 방식이 저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지 뭔가 한국팀, 미국팀 스타일 이런 것보단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특히 작년에는 제가 가장 그 인터뷰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스크림 해도 느낌 안 들고 안 바뀌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1월 달에 좀 많이 실망을 좀 했었어요. 기본 실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느낌상. 그래서 그때 이거 내가 잘해야겠는데 이 생각 많이 하다가 그냥 계속 말 많이 하다가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확실히 바꾸려기는 하구나 하다가 점점 천천히 바뀌니까 이게 쌓여서 조금씩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결국 스프링 때 우승을 했었고 MSI도 솔직히 조금 저희가 큰 크리티컬 그냥 큰 미스를 좀 했어서 그렇지 저희가 게임을 주도는 했거든요. 움직임이랑 그런 거는. 이런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주도를 많이 했었고 결국 던진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번에 스크림을 하면서도 기대도 되는 것 같고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아무것도 아예 발전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한 걸음도 못 갔다는 느낌? 좀 약간 오히려 뒤로 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좀 많이 롤 할 맛이 나네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챌린저스 큐 하는 거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들어도 되니까. 네. 그래서 무슨 컴에 하는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스크린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느낌이 되게 달라요. 특히 리뷰 같은 거 할 때 일단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고 진짜 티오가 낮고 잘 몰라요. 서양 선수들은 일단 라인전 어떻게 했는지부터 먼저 봐요. 라인전에서 이 스킬 더 잘 썼으면 너 이겼을 수도 있겠네. 뭐 라인전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2대2 이런 걸로 많이 보는데 한국 선수들은 이야기할 때도 계속 야 턴 뺐다.
턴 쓴다, 턴 쪽에 쓴다, 모든 거를 턴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맵도 더 넓게 보는 것 같고, 야, 네가 이쪽에서 몸이 이쪽으로 쏠리으면 안 됐어. 네가 이쪽에서 조금 더 봐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언어적부터 큰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많이 차이 나죠. 그게 결국은 게임을 약간 격투 게임을 보냐, 아니면 약간 체스로 625로 보나, 보냐, 625로 체스로, 전 좀 체스로 보거든요. 이게 네네네. 약간 바둑이라도 비슷해요. 땅 따먹기예요, 결국 이 게임이. 맞네요. 예. 제 턴일 때 얼마큼 땅을 먹고 네. 상대 턴일 때 얼마큼 땅을 적게 주냐. 어. 그 상대가 땅을 그만큼 먹었어도 내가 이거 어떻게 다시 리테이크를 하냐.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맨날 그 말이에요. 턴제 게임이라고 이게 결국은 집 갈 타이밍도 있고 거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텔레포트든 아까 말했던 것 턴 쪽에 쓴다는 거죠. 네. 아니 턴 길게 쓴다고 맞아, 말하겠죠. 맞아. 일부러 집 가는 타이밍 일부러 안 가가지고 네. 그게 마인드 게임이거든요. 결국 네. 거기서 이제 실력 차가 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턴으로 너무 깊게 거기로 가면 너무 팀지향적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가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맞다 틀리다로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롤은 팀게임이니까 결국 턴제 이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됐다 싶을 때 이제 좀 내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생각 못 하겠구나. 이게 크랙 플레이고 잘한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이 그런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말하다시피 그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턴제 게임이랑 그 라인전은 솔직히 말하면 팀에서 리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건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냥 맞아, 개인적인 맞아, 맞아. 실수랑 그런 것 네가 때문에 솔레 한 번 더 하고 와라 이런 솔레 한 거잖아요. 번 더 하든지 제 진짜 못해요. He just said you suck Yeah. in Korean. APA 선수가 잠깐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네, 잠깐의 우정이 담긴 사랑의 말을 잠깐 나눴고요. 네, 제 빅팬이에요, 빅팬. 빅팬. 네. 네, 알겠습니다. 열렬한 네. 그 팀팩트 선수의 팬이 지금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네, 그 말씀하세요. 라인 페이지는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리뷰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약간 팀적으로 굳이 리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계속.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봐서 뭐 말해줄 것도 뭐 있겠죠. 잘하는 사람이면 엄청.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좀 많이 그냥 따로 시간 내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그러니까 전령으로 했는데 이게 좋은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 템포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랑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지 오히려 더 다음 방향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상황일 때 템포가 없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겠구나. 그게 더 픽스하기 더 빠를 거고 더 고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는 둘 다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턴제 그 개념이 먼저 장착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임팩트 선수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도 노래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실 때 열정이 느껴져요. 저도 이거를 뭔가 너가 열정이 넘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재미가 있고 이거에 좀 만족하고 많이 이거 없이 못 살겠다 이런 느낌 많이 드니까 그게 열정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냥 열정은 좀 뭔가 저는 열정이 그렇게 생각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내 가지고 하는 걸 열정하고 좀 더 하는 걸 생각하지. 저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고 싶다 이거 재밌다 이런 거니까 약간 어린애들이 약간 이거 치킨 먹고 싶다 이런 느낌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니까 저한테는. 칼부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그거 말고 너무 먹으면 애들 농담이라서. 먹어야죠. 오케이. 어쨌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열정이 넘치시군요 말하면 이제 좀 뭔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재밌는 거 그냥 당연한 거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뭐 열정이 많다고 하면 뭐 맞을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제가 재밌는 일을 제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5년 후에도 임팩트 선수 활동하고 계실까요? 저는 왠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CSGO 선수랑 카스 글로벌 선수들이랑 그런 사람들은 약간 나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카스는 특히 피지컬 게임인데 아직도 30대들이 좀 많아요. 프로 선수들이. 저도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 약간 제가 원래 옛날에 인터뷰했을 때 25까지 하고 싶다 했거든요. 정확히 기억나요. 2014년인가? 그때 그 윈터 우승했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35까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네. 잘할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자신 많고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맨날 세대들이 바뀌잖아요. 맞아, 스나이퍼도 있고. 네, 뭐 아니 그냥 뭐 빈 선수도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천천히 이게 올라오신 선수고 저한테는 세대가 많이 바뀐 거죠. 제 시간대에 생각해 보면 2013년부터 시작한 거면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서 약간 더 모티베이션도 얻고 자극도 많이 받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겠죠. 이런 거를 제가 재미를 안 느끼지 않는 이상. 저는 제 원래 목표가 SCS 특히 제가 속한 리그 최소 4, 5등 이상 못 뜨면 제 개인적 생각 폼이 그냥 그만두겠다였거든요. 근데 가끔 그 생각해요. 이거 영원히 못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팩트 선수는 그 날이 왔을 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은퇴가 됐을 때 결국은 은퇴한 선수들은 다 잊혀지고 뭐 저는 잊혀진다 생각해요. 뭐 가끔씩 생각날 수 있지만 제가 가끔씩 다른 선수 생각 안 나는데 너구리 선수는 생각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아쉬운 선수니까 네. 그런 선수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는 글쎄요 약간 그만큼 강렬한 선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뭐 기억하면 뭐 감사한 거고 그냥 뭐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단 제 할 거에 최선을 다하고 안 지금 됐- 이 치킨 맛있다. 네. 그냥 안 됐을 때 뭐 이제 그만뒀을 때 뭐 그냥 임팩트 저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싶게 만들고 싶긴 해요, 좀 더. 그리고 아마 제가 프로를 그만둬도 약간 경쟁, 약간 팀끼리 붙는 거 스포츠에서 좀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아마 원래 코치하기 싫었거든요.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코치로 할 수도 있고, 글쎄요. 아마 사업도 해보고 싶긴 해요. 제가 그런 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저도 원래 프로가 된 계기가 결국 도전이었거든요. 인생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러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이거는 그때는 학교 자퇴하면 약간 인생 망한다는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 제 나이 때는 왜냐 그때 스타 그 이후라서. 근데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냐 내 로망을 따라가냐 하는데 저는 제 낭만을 따라가서 후회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다 성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운이 좋을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만났을 거고. 근데 저는 무조건 성공만 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실패했었고 실패한 기간이 무조건 있어요. 저도. 특히 북미 처음 갔을 때도 실패했었고 2015년에. 그래서 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제가 뭐 사업가를 되든 뭐 코치 되든 또다시 그냥 다시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뭔가 그런 약간 잊혀지기보단 은퇴해서 프로 선수로 다시 와가지고 다른 능력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40년 후에 히히 아직도 나지롱하고 팀 리퀴드 40년은 좀 제가 오히려 그만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양심이 찔려요. 약간 왜냐면 오히려 어린 사람들이 더 해야죠. 그런 거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건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봐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계속 봐야죠. 뭐 이번에 좀 저는 길게 봅시다.